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주방 인테리어에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? 그쵸, 있죠. 핀터레스트나 이런 거 보고서는 이 느낌이 날 것 같아 하고서는 이 느낌을 우리 집에 넣었잖아요. 근데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죠. 안 나요. 위치, 그리고 위치. 그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또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친구이자 주방 인테리어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한주환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!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주방 인테리어에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? 그쵸, 있죠. 있어요. 보통 상담을 오시면은 처음에 아웃풋 사진을 되게 많이 가져오세요.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. 그것도 사실 좋기는 해요. 근데 그거에 너무 매료되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주방의 방향과 좀 다른 거를 가질 수도 있어요. 그냥 예쁘기만 한 주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네. 사실 이 공식에 따라서 가면은 밸런스 있는 주방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밸런스 있는 주방을 가질 수 있는 방법. 그러니까 그 공식이 뭔지 궁금합니다. 그거에 네.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전에 대한 부분이에요. 가구나 이런 것들의 영역도 있지만 요즘에 가전의 영역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주방에 에어컨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죠. 그리고 이제 쿡탑, 오븐, 그리고 식기세척기, 그리고 냉장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. 주방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기를 사실 정해야 돼요. 어떤 기기를 가져올 것인가, 어떤 제품인지의 여부와 이런 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서 포기할 것인가 안 포기할 건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. 가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전들이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를 할 것들이 있죠. 구매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할 건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. 왜냐면은 내가 뭔가 위에 올라오는 게 싫어요. 근데 얼음 정수기를 해야 돼요. 그러면 냉장고에 포함된 걸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할 것인지, 아니면은 이제 따로 정수기를 위에다 올려놓을 것인지, 아니면 포기할지,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전에 대한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몇 개를 빼고 아니면 합치고 기능이 두 개가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갈 건지,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가전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라. 이게 한번 다 적어보면 좋은 거라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그 다음 뭐냐면은 레이아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레이아웃은 위치에 대한 부분이에요. 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. 어떻게 움직이면서 요리를 할 것인가. 냉장고 위치, 쿡탑 위치, 그리고 싱크볼 위치. 그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예를 들면 저희처럼 11자 주방이 될지 아니면 기역자가 될지 디귿자가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큰 구조를 그리시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근데 그 같아요. 구조를 그리면서 첫 번째 했던 리스트업 가전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위치를 정해보는 거예요. 냉장고 깊이가 예를 들어 60cm다. 그럼 60cm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. 최소한.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초심자 기준에서는 레이아웃이 어떤 게 있는지도 사실 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레이아웃에 맞게끔 어떻게 이 조건들을 나열해야 할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어디서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?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 비슷한 리모델링한 사례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. 다른 업체에서 아니면 다른 주방 업체에서 아니면 셀프로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주택이 아니면 아파트라면 사실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정해지겠네요. 있죠. 그래서 비슷하게 리모델링 사례들도 좀 보시면 좋고 뭐 아니면 이제 기업 사이트 한샘이나 리바트나 이런 사이트들도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레이아웃들도 나와 있고 또 제가 자주 말하던 핀터레스트 같은 것도 보면 아예 주방 레이아웃 치면은 평면도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.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 집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머릿속에만 하면 잘 안 되니까요. 종이를 펴가지고 한번 그냥 정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렇게 레이아웃을 그리다 보면은 치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길이를 재다 보면은 아일랜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내가 여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안 나온다, 90cm 이상이 나온다 안 나온다,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작업을 여러 번 해보는 게 좋아요. 근데 이제 사실상 가구 업체 사장님 아니면 인테리어 사장님의 조력이 좀 필요하긴 해요. 이제 내가 근데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,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죠. 상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당장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하더라도 방금 그 첫 번째, 두 번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대화나 이 전달이 그죠, 훨씬 쉽겠네요. 수월하죠. 근데 아무것도 없고 가전 뭐 사실 거 모르겠는데요. 구조는 무슨 구조를 원하세요? 모르겠는데요.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면 이제 저희가 짜드리기도 하지만
그래도 조금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고 본인의 니즈에 맞게 설계가 가능하다. 네.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전이 정해졌고 이제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정해졌다. 그러면 거기 공간들의 빈 공간들이 수납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어떤 수납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집이 있겠죠. 전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요.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이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. 이거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다른 것도 넣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릇이나 이런 것도 되게 높이 생긴 것도 있고 막 넓은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정도 사이즈의 서랍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어느 정도 뭐 물론 센치까지 막 재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상상을 해야 되고 안 들어갔을 때 뭐 이걸 어디다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상해 보시면 뭔가 기존 집에서 새 집으로 왔을 때 다 불편해서 다시 산다 막 이런 거에 대한 건 없을 것 같아요. 수납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동선에 대한 이해도예요. 그게 뭐냐면은 예진 대표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쿡탑 옆에 뭐가 있었어요? 망장이 있었죠. 망장? 양념장. 그러니까 동선에 따른 위치를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는 거죠. 나는 쌀통을 사용하는데 그럼 쌀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를 디자이너나 인테리어 업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. 네 번째는 텍스처예요. 메이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죠. 네. 그렇죠. 우리가 레이아웃을 정했을 때 아일랜드나 카운터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길이에 따른 어떻게 보면 텍스처가 다 다를 수 있어요. 무조건 저런 트레 버튼을 하는 게 좋다. 쟤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길이가 짧으면 그게 웅장해 보이지가 않거든요. 핀터레스트나 이런 거 보고서는 이 느낌이 날 것 같아 하고서는 이 느낌을 우리 집에 넣었잖아요. 근데 길이가 짧으면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죠. 안 나요. 그런 텍스처들을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이 텍스처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 지금 맞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. 냉장고가 세미 빌트인으로 되면은 예진 대표님처럼 여기 보면 냉장고가 노출이 되잖아요. 이런 노출이 되는 냉장고에 따라서 겉에 있는 소재를 어떤 걸로 할 건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. 왜냐면 그게 보여지는 거에 다르기 때문에. 그리고 두 번째는 미드웨이 부분이에요. 미드웨이는 뭐냐면은 하부장이 있고 상부장이 있어요. 그 사이에 보여지는 거, 그 부분에 비어진 부분을 미드웨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드웨이를 어떤 형식으로 꾸밀까에 따라서 깊이감이나 아니면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. 전체적 주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. 미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어나 이런 것들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드 계열의 어떤 강한 느낌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까지 강한 느낌을 가면은 되게 너무 풀하다고 해야 되나? 너무 이제 그냥 세기만 해. 세기만 네, 한 느낌인 거죠. 어떤 게 포인트인지 모르고 자칫하면 촌스러워질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단색이나 이제 무늬가 없거나 이런 것들로 세라믹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건 거예요. 우리가 풀 세팅을 했는데 귀걸이, 반지 막 전체를 막 다 하면은 너무 이제 과하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. 주방이 안에서도 그 영역이 나눠지고 맞아요. 조화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 네. 거네요.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등등인데요. 등등등. 기타 등등. 네.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났다고 하면은 조명 계획이나 콘센트 계획을 좀 해줘야 돼요. 예진 대표님 주방 같은 경우는 측면에 콘센트도 있고 저 끝에도 콘센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믹서기나 소형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콘센트 같은 거 만들었어요.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위치 같은 거 그리고 조명의 위치 장식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측면에 조명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. 그러면은 좀 더 그 안에 있는 제품들이 잘 보이겠죠. 그리고 분위기도 다른 분위기가 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명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주방에 있는 것들을 공식처럼 풀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가전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조건을 만들자. 두 번째는 이제 레이아웃, 치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배치를 한번 해보자. 세 번째는 수납이에요. 어떤 수납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정하자. 그리고 네 번째는 겉에 있는 메이크업인데 텍스처를 잘 정해보자. 그리고 나머지 등등으로는 조명이나 아니면 이제 콘센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해보면 좋겠다. 완벽한 주방이 탄생됐네요. 들으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착착착착 쌓여져 가네요. 이런 식으로 디벨롭을 하시면서 상상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이제 주방 디자이너 전문가분이랑 얘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이런 이해도가 있는 고객들을 만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죠. 그렇죠. 근데 또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문가는 전문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체크할 거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꼭 다 체크하셔라. 저희 유튜브에 오시면은 그런 전문가분도 볼 수 있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
오늘 또 조건이나 여러 가지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 일반인 기준에서도 이제 주방을 계획한다고 했을 때 어떤 순서와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지가 되게 많이 그려졌고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약간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할까봐 최대한 제가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필요한 것만 말씀을 딱 드렸습니다. 근데 너무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. 네. 더 딥게 파면 더 딥하게 팔 수 있는 건가요? 그쵸. 한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그것은 같은데. 여기 채널에 가시고요. 오늘은 이제 제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주방 쪽 전문가이신 한주환 대표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. 오늘 나눴던 주방 인테리어의 공식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주방 인테리어나 주방 가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널리 퍼뜨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